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13일 임인 첫 번째 기사 1592년 명만년 20년 임진년 왜구가 침범해왔다. 이보다 앞서 먼저 일본 적주 평수길이 관백이 되어 당초의 수길이 매우 빈천하여 꼴을 베어 팔아 생활하였다. 전 관백이 출행할 때 옷을 벗은 채 수레 앞에 누워 있었다. 부하들이 죽이려고 하자 관백이 제지하고 나서 소원을 물었다. 수길이 가난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대답하자 관백은 그에게 변소지기를 시켰다. 수길이 어찌나 변소를 깨끗이 청소하는지 냄새가 나거나 티 하나 없었다. 관백은 매우 기뻐하여 그에게 신을 삼게 하였는데 역시 정밀하게 신을 삼아 바쳤다. 하루는 관백이 금술잔을 깊은 우물 속에 빠뜨렸다. 수길은 큰 물독이 수백 개를 구하여 물을 담아다가 한꺼번에 우물에 쏘아 부으니 우물이 뒤집히면서 금술잔이 수면에 떠오르자 재빨리 집어내어 바쳤다. 이 때문에 그는 총애를 받아 승직의 길이 열렸다. 이때 국내에 큰 도둑이 있었으나 관백은 이를 물리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수길이 토벌을 자청하였다. 수길이 먼저 우선 많은 군대를 모집해야 하므로 관백에게 붉은 우산을 빌려 줄 것을 청하니 관백이 허락하면서 싸움터에 도착해서 펼 것이며 도중에서는 절대로 펴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수길은 대궐문을 나서자마자 붉은 우산을 펴고 행군하니 백성들이 이를 보고는 관백이 직접 행차한다고 여겨 엄청난 사람이 모였고 곧바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때 관백이 시해 당하였다는 말을 듣자 수길은 즉시 민간 복장으로 몰래 입성하여 관백을 시행한 자를 죽이고 스스로 관백이 되었다. 여러 나라를 병탄하고 잔포가 날로 심했다. 그는 항상 중국이 조공을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일찍이 중, 현소 등을 파견하여 요동에 침범하려 하니 길을 빌려 달라고 청했다. 우리나라에서 대의로 매우 준엄하게 거절하자 적은 드디어 온 나라의 군사를 총동원하여 현소, 평행장, 평청정, 평의지 등을 장수로 삼아 대대적으로 침입해왔다. 적선이 바다를 덮어오니 부산 첨사 정발은 마치 전령도에서 사냥을 하다가 조공하러 오는 외라 여기고 대비하지 않았는데 미처 진에 돌아오기도 전에 적이 이미 성에 올랐다. 발은 난병 중에 전사했다. 이튿날 동래부가 함락되고 부사 송상현이 죽었으며 그의 첩도 죽었다. 적은 드디어 두 갈래로 나누어 진격하여 김해, 밀양 등 부를 함락하였는데 병사 이각은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달아났다. 200년 동안 전쟁을 모르고 지낸 백성들이라 각 군현들이 풍문만 듣고도 놀라 무너졌다. 오직 밀양부사 박진과 우병사 김성일이 적을 진주에서 맞아 싸웠는데 성일이 아장 이종인을 시켜 백마를 탄 적의 두목을 쏘아 죽이니 드디어 적이 조금 물러났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17일 병우 첫 번째 기사 포시의 변도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이 일로 순변사를 삼아 정예병을 이끌고 상주에 내려가 적을 막도록 하였으나 싸움에 패하여 종사관, 박호, 윤섬 등은 다 전사하고 이 일은 단기로 달아나 죽음을 면하였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17일 병우 두 번째 기사 신립을 삼도 순변사로 제수하였다. 상이 친림하여 전송하면서 복음 한자루를 하사하고 이르기를 이 일 이하 그 누구든지 명을 듣지 않는 자는 경이 모두 처단하라. 중의 정병을 모두 동원하고 자문감의 군기를 있는 대로 사용하라 하였다. 도성 사람들이 모두 저자를 파고 나와서 구경하였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17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저기 상주에 이르자 통사 경응순이를 보내어 서계를 가지고 와 화친을 청하고 하나의 붉은 깃발로 표신을 삼았다. 상이 이 덕형을 보내어 침범한 까닭을 묻고자 했는데 덕형이 용인에 이르렀을 때 저기 벌써 제를 넘은 까닭에 가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17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신립이 중주에 이르렀는데 제장들은 모두 세제의 험준함을 이용하여 적의 진격을 막자고 하였으나 입은 따르지 않고 들판에서 싸우려고 하였다. 27일 단월역 앞에 진을 쳤는데 군줄 가운데 적이 벌써 충주로 들어왔다고 하는 자가 있자 신립은 군사들에게 놀랄까 염려하여 즉시 그 군주를 베어 엄한 굴령을 벌였다. 적이 복병을 설치하여 아군의 후방을 포위하였으므로 아군이 드디어 대패하였다. 이번 포위를 뚫고 달천 월탄가에 이르러 부하를 불러서는 전하를 배울 명목이 없다고 하며 빠져 죽었다. 그의 종사관 김여물과 박안민도 함께 빠져 죽었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17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병조 참의 심충겸이 아뢰기를 적세가 차츰 가까워오고 도성은 단약하니 각도의 군사들을 징발하여 성 밖에 나누어 주둔시킴으로써 고수한다는 뜻을 보이소서 하니 상상군 박춘관이 아뢰기를 지방의 군사들을 모두 징발하면 군요는 방비가 없어 자기 고장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여 드디어 중지하였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17일 병호 여섯 번째 기사. 주와 이정 유성룡을 도제찰사에 의정 이양원을 경성 도검찰사에 박춘관을 도성검찰사에 이성중을 수호사에 정윤복을 동서로 호소사에 제수하였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28일 첫 번째 기사. 충주에서 패전 보고가 이르자 상이 대신과 대관을 불러 입대케 하고 비로소 파천에 대한 말을 발의하였다. 대신이 이 야간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당함을 거론하였다. 영중추부사 김귀영이 아뢰기를 종묘와 원릉이 모두 이곳에 계시는데 어디로 가 계시겠다는 것입니까? 경성을 고수하여 외부 원군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우성지 신잡은 아뢰기를 전하께서 만일 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시고 끝내 파천하신다면 신의 집의 80 넘어가 계시니 신은 종묘의 대문 밖에서 스스로 자결할지언정 감히 전하의 뒤를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수찬 박동현은 아뢰기를 전하께서 일단 도성을 나가시면 인심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하의 연을 맨 인부도 길 모퉁이에 연을 벌어둔 채 달해날 것입니다 하면서 목 놓아 통곡하니 상이 얼굴빛이 변하여 내전으로 들어갔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28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이때 대신 이하 모두가 입시할 적마다 파천의 부당함을 아뢰었으나 오직 영의정 이 사내만은 그저 울기만 하다가 나와서 승지 신잡에게 옛날에도 비난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으므로 모두가 웅성거리면서 그 주의를 사내에게 돌렸다. 양사가 합계하여 파면을 청하였으나 상이 윤호하지 않았다. 이때 도성의 백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으므로 도성을 고수하고 싶어도 그를 형편이 못 되었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28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인심이 위고하자 상이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세성이 있는 나라를 치는 자는 반드시 그 재앙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세성이 연분에 있으니 적은 반드시 자멸할 것이다 하고 또 전교를 내려 안심시켰다. 세성, 목성을 말하는 거.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28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상이 선정전에 나와 징병 채찰사 이원익과 최흥원,
우부승지 신자 주서 조존세 가주서 김의원 본교 이광정 검열 김선녀 등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 원익에게 이르기를 경이 전에 안주를 다스릴 적에 관서지방의 민심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을 잊지 못한다고 하니 경은 평안도로 가서 부로들을 효유하여 인심을 수습하라. 적병이 깊숙이 침입해 들어와 남쪽 여러 고을들이 날마다 함락되니 경성 가까이 온다면 관서로 파천해야 한다. 이러한 뜻을 경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니 원익이 배사하고 물러갔다. 상이 또 최흥원에게 이르기를 경이 해서지방을 잘 다스렸으므로 지금까지 경을 흠모한다고 한다. 지금 인심이 흉흉하여 도봉 와해의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윗사람을 위해 죽는 의리가 없어졌으니 경은 황해도로 가부로들을 모아서 선왕의 깊은 사랑과 두터운 은혜를 일깨워 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단결시키는 한편 군사들을 소집하여 혹시라도 이반자가 생기지 않도록 단속하여 거가를 영접하라 하니 흥원이 명을 받고 원익과 더불어 배사하고 물러가 그날 즉시 떠났다. 신자비 아래기를 사람들이 위구심을 갖고 있으니 세자를 책봉하지 않고는 이를 진정시킬 수 없습니다. 일찍 대계를 정하시어 사직의 먼 장례를 도모하소서 하니 상이 그 말이 옳다고 하였다. 주서와 사관 등이 아뢰기를 춘궁이 오래도록 비어있으니 일찍 세자를 책봉하는 일을 누군들 원하지 않겠습니까? 세자를 세운다면 인심이 진정될 것입니다 하고 잡도 아뢰기를 이 말이 참 옳습니다. 진정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진실로 아렘 바와 같다면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겠는가? 대신들은 빈청에 있는가 하였다. 존세가 아뢰기를 이러한 때 대신들이 어떻게 감히 집으로 물러가 있겠습니까? 다들 빈청에 있습니다. 하니 상이 불러드리라고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내가 편복으로 대신을 인견할 수는 없다. 예의에 맞지 않으니 내전으로 들어가 옷을 바꿔 입은 후에 인대하겠다 하였다. 잡이 나아가 상의 오절을 잡고 아뢰기를 이러한 때를 당하여 작은 예절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대신들을 불러들이라 하였다. 잡이 주서를 시켜 대신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영의정 이 사내 조아의정 유 성룡이 들어와 입시석에 앉아서 오랫동안 어탑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니 좌우의 사관들이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서 전교를 듣게 하였다. 대신들이 앞으로 나아가니 상이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나라의 위태로움이 이와 같으니 다시 형적을 보존할 수가 없다. 경들은 누구를 세울 만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니 대신들 모두가 아뢰기를 이것은 신하들이 감히 아랠 바가 아니고 마땅히 성상께서 스스로 결정하실 일입니다 하였다. 이렇게 되풀이하기를 서너 차례 하자 밤이 이미 깊었건만 상은 그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사내가 허리를 굽히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잡이 말하기를 오늘은 기필코 결정이 내려져야 물러갈 수 있습니다 하니 대신은 다시 자리로 나아갔다. 상이 약간 미소를 띠고 이르기를 광해군이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그를 세워 세자로 삼고 싶은데 경들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였다. 대신이야 모두 일시에 일어나 절하면서 이르기를 종묘사직과 생민들의 복입니다 하였다. 신잡이 아뢰기를 이 현에 있는 궁을 호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초봄에 나를 골라 책립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때 마침 덕빈의 장례가 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었다. 광해가 내전에 들어온 지 벌써 3인이라 되었는데 이 현의 빈 궁을 호위해서 무엇하는가 하였다. 신잡이 아뢰기를 예조판서 권극지는 집이 문 밖에 있는데 밤이 이미 깊었으니 유문하고 명패하여 제반일을 밤새워 준비할 것으로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주서와 사관들은 대신들로 하여금 바깥에 나가 속히 거행하도록 주선하라 하였다. 대신 이하 모두가 차례로 물러나왔고 잡이 즉시 나와 교지를 내렸다. 이것은 대개 며칠 전에 세자 책봉에 대한 상소가 많았던 까닭에 상이 마음속으로 정한 바가 있었던 참인데 이날 잡 등이 한문 밖에서 의논을 정하여 들어와서 이렇게 아뢰었던 것이다. 선조실로 26권 선조 25년 4월 29일 첫 번째 기사 광해군을 세워
세자로 삼았다. 세자가 동궁으로 나오니 요속과 백관들이 진화하였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29일 두 번째 기사 김명훈을 기복하여 도원수로 삼고 신각을 부원수로 삼아 한강에 주둔하게 하고 변언수를 유도 대장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29일 세 번째 기사 이때 파천에 대한 논의가 이미 결정되어 종실, 해풍군, 이기 등 수십 명이 한문을 두드리고 통곡하니 상이 전교하기라 가지 않고 마땅히 경들과 더불어 목숨을 바칠 것이다 하였다. 이에 기등이 물러갔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29일 네 번째 기사 상이 윤두수에게 어가를 호종할 것을 명하였다. 또 김귀영과 윤다견에게는 임해군, 이진을 받들게 하고 한준과 이계에게는 순하군, 이보를 받들게 하여 함경 북도로 나가도록 명했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29일 다섯 번째 기사 이날 밤 호위하는 군사들은 모두 달아나고 국문에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았으며 금루는 시간을 알리지 않았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30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새벽에 상이 인정전에 나오니 백관들과 인마들이 대궐들을 가득 메웠다. 이날 온종일 비가 쏟아졌다. 상과 동궁은 말을 타고 중전 등은 뚜껑 있는 교자를 탔었는데 홍저원에 이르러 비가 심해지자 숙이 이하는 교자를 버리고 말을 탔다. 궁인들은 모두 통곡하면서 걸어서 따라갔으며 종친과 호종하는 문무가는 그 수가 100명도 되지 않았다. 점심을 벽제관에서 먹는데 왕과 왕비의 반찬은 겨우 준비되었으나 동궁은 반찬도 없었다. 병조판서 김응남의 흙탕물 속을 분주히 뛰어다녔으나 여전히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고 경기 관찰사 권징은 무릎을 끼고 앉아 눈을 휘둥그렸던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준비가 안 되겠어.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30일 김이 두 번째 기사 황정욱과 그의 아들 황혁이 자청하여 순회군을 받으니 즉시 한준 등을 대신해서 호소사로 삼고 한준 등은 소환하였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30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저녁에 임진강 나루에 다 배에 올랐다. 상이 시신들을 보고 엎드려 통곡하니 좌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히 쳐다보지 못하였다. 밤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한 개의 등촉도 없었다. 밤이 깊은 후에 겨우 동파까지 닿았다. 상이 배를 가라앉히고 나루를 끊고 가까운 곳에 인가로 철거시키도록 명했다. 이는 적병이 그것을 뗏목으로 이용할 것을 염려한 때문이었다. 백관들은 굶주리고 지쳐 청가에 흩어져 잤는데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반이 넘었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30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이보다 먼저 마치 비둘기처럼 생긴 회색빛 나는 새 한 마리가 13일 밤부터 대궐 안 숲에서 울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각각 화도 또는 각각 궁, 동계라고 우는 듯 하였으므로 소리가 몹시 슬프고도 다급했다. 수일 동안 분주하게 오가며 온 성안을 두루다니면서 울어댔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바다에서 왔다 했고 어떤 사람은 깊은 산중에 그런 새가 있다고 했는데 울기 시작한 날이 바로 왜구가 상륙한 날이었다. 또 지난해는 죽은 자라들이 상류로부터 강을 뒤덮고 떠내려왔으며 강물마저 붉게 변하여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었는데 이때 이르러 외변이 일어난 것이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30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왜구가 상륙한 후에 상이 침전에 앉아 계셨는데 침전 서쪽 작은 못에서 푸른 무지개가 나타나 그 기운이 동쪽을 향하다가 북쪽으로 향하여 중문을 뚫고 전상에 올라 어좌에까지 접근했다. 상이 피하여 서쪽으로 앉으면 서쪽을 향하고 동쪽으로 피하면 동쪽으로 향했다고 했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30일 김이 6번째 기사 국초의 승려 무학이 지은 도참기의 역대 국가 일을 말하였는데 임진년에는 1592년 악용 운군 담공 월령 유무 하처거 무유 하철에란 말이 있는데 이것이 무자년 기축년으로부터 세상이 행해지다가 임진년에 이르러 크게 성행했으나 아무도 그 말을 해석하는 이가 없었다. 그러던 중에 왜구가 갑자기 들어닥치자 조정에서 승변사 신립을 보내어 방어하도록 하였는데 입이 충주에서 패전하고 전군이 월낙탄에서 몰사했다. 이른바 악은 바로 유악강신이며 용은 입의 뜻이며 운근은 곧 돌이다. 그러므로 악욕 운근은 신립이란 말이 된다. 담공 월영은 곧 달이 여울에 떨어진 것이니 물에 빠져 죽는다는 말이다. 그 아래 구절은 도성 안의 백성은 피난가고 매구가 입성한다는 말이다. 아유, 그렇구나. 또 동료가 있어 임진년 정월부터 도성 안에 퍼지기 시작하더니 4월에는 크게 유행했다. 그 동네는 곧 이팔자, 저팔자, 다팔자, 자리봉사, 고리첨정, 경기감사, 우장직령, 큰달, 마기였는데 임진난리 뒤에 해석하는 자가 이렇게 말했다. 중국 사람은 남녀가 가늠하는 것에 일러 다팔자라고 하는데 이는 중국 군대가 우리나라의 여인을 가늠한다는 말이고 자리고리는 우리나라 방언으로 냄새나고 더럽다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임진난리 뒤에 생긴 납속 군공을 의미하며 봉사 첨정은 다 낫고 미천함을 의미하고 상이 4월 금음에 파천하인데 그 달은 큰달이며 큰달 금음 곧 큰달 말일이란 뜻이다. 이른바 큰달 막이란 곧 큰달 끝이란 뜻이고 그날은 마침 큰 비가 내려 경기감사가 우장과 징령을 입고 어가를 뒤따르게 된다는 뜻이었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상이 동파관을 떠나 판문에서 점심을 들었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풍덕군스 이수형이 길에서 배하라고 약간의 어선을 준비했다. 백관들도 얻어먹었고 아래로 군량과 말먹이까지 모두 준비해 주었으며 따로 쌀 5삭을 바치니 상이 즉시 호위 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저녁에 계성부에 도착했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이날 저녁 호위병 중에 가위에 눌려 헛소리를 지르는 군사가 있어 모두들 깜짝 놀라 서로 치고받고 하는 소리가 대내까지 들렸다. 나인 중에는 스스로 목을 찔러 거의 죽게 된 자가 있었는데 다행히 전문이 이미 닫힌 뒤라서 소리가 전내에는 들리지 않았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1일 경신 네 번째 기사 호위하는 군졸 중에 평안도 토병의 말을 빼앗은 자가 있었는데 즉시 목을 베어 조리 돌렸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상이 계성부에서 유숙하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2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함경남도 병사 신할이 수하의 진병을 거느리고 들어와 호위하였다. 상이 남대문에 나아가 부로와 군민들을 불러서 사수한다는 뜻으로 효유하였다. 상이 본부의 군병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니 유수, 홍, 인서와 기병, 보병 합해서 930명이라고 하리었다. 홍문관 교리 이상홍이 유서를 읽으려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백성들이 문자를 모르니 유서를 시켜 효유하게 하라 하였다. 인서가 명을 받들어 효유를 끝마치니 사민들이 모두 감업하여 아뢰기를 상께서 경성을 떠나심이 경성이 매우 이미 무너졌습니다. 또다시 이곳을 떠나신다면 더욱 수습하게 오려니 원컨대 이곳에 머물러 진압하소서 하니 상이 마땅히 그대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하문하기를 평상시에 그대들이 괴롭게 여기던 일이 무엇인가 하니 갑사 조 얻기가 아뢰기를 왕자군들이
살림과 천택을 많이 점유하고 있어 이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였다. 부지와 봉인상이 아래기를 옛부터 숲이라는 곳에는 1년을 극복하기도 하고 전조의 절반을 경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금년 전조는 반을 경감할 것을 명하고 곧이어 복호를 명했다. 백성들이 모두 아뢰기를 천하니 망각합니다. 만세토록 복을 누리소서 하였다. 또 4인 3인이 아뢰기를 황해의 노전에 조를 거두지 않으시면 백성들이 생업에 편안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노전은 유사에게 말하라 하였다. 좌부성지 민준이 아뢰기를 경성은 중한 지역이니 버릴 수 없습니다. 마땅히 신하를 시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지키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원수 김명원은 지금 한강을 지키고 있다 하였다. 준이 아뢰기를 아무리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군병이 적고 약합니다. 적병이 한번 도강하기 시작하면 잇따라 건너오기가 뭐 어렵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한강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경성을 지켜야 하는가 하였다. 준이 아뢰기를 마땅히 한강을 지켜야 합니다. 아니 병조 판서 김응남이 아뢰기를 본부도 성지가 서로 어긋나서 수비가 허약합니다 하였다. 윤두수가 아뢰기를 신하는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날랜 장수를 일 없는 곳에 둔다는 것은 잘못된 계획입니다. 하니 상이 신하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경의 뜻은 가고 싶은가 하였는데 아뢰기를 신이 행지의 수를 살펴보니 그곳 역시 매우 허술합니다. 그러나 신은 가야만 합니다 하였다. 상이 하문하기를 한강을 지키겠는가 하니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요망을 게을리하여 왔습니다. 산골짜기에 의병을 설치하여 매복시켜 놓으면 적이 우리의 허실을 모르게 되니 갑자기 접근해 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즉시 명하여 정병과 신급제 50인을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 선조실록 26관 선조 25년 5월 2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영의정이 이 사내를 사탈 관직하였다. 양사가 먼저 파천을 주장한 이 사내를 동력하여 멀리 찬출시킬 것을 정했다. 육성지와 어가라 호종은 신하들을 부정해서 인견하였는데 모두들 의논들이 파천의 실수를 공격하고 그 계획이 이 사내로부터 나왔다고 하여 분한 감정이 복받쳐 그를 박살하자는 논의까지 나왔다. 하여 양사가 막 계사의 초안을 잡을 적에 그가 궁액과 교통한 일까지 아울러 쓰는데 미처 마치기도 전에 우승지 신작과 병조 정랑 구성이 청대하여 사내를 못 뺄 것을 정했다. 양사 역시 계초를 품고 입대하였는데 신작과 구성은 사내가 궁액과 교통한 주와 파천을 주장한 나라를 그르친 죄를 들어 극론하고 또 입시한 대관들에게도 차례로 문의할 것을 청하였다. 대사은 김찬, 지비 권협, 사간 이괴, 장령 정희번, 이유중, 지평 이경기, 헌나, 이정신 등은 죽여야 한다고 했다. 대사관 이헌국이 아뢰기를 신은 사내는 잘 알지 못하나 사내의 아비 지번은 압니다. 사내는 젊어서부터 재주가 뛰어났고 문장의 실력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국사를 맡은 지가 오래인데 드디어 5점을 남겼습니다. 의자들이 모두 사내가 항상 나귀를 타고 김공량을 방문했다고 하지만 사내가 어찌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다만 중론이 그와 같으니 서둘러 중론을 따르심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이 말 없이 그랬겠는가? 파천을 결정한 날 간하여 말리지 못한 죄는 영상이나 유성룡이나 같은데 어찌하여 지금 유독 영상만 논하고 성룡은 언급하지 않는가? 만약 영상을 주의준다면 성룡까지 아울러 파직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상은 사내를 지칭할 적에 늘 영상이라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헌국이 아뢰기를 우리가 모두 주의를 사내에게 돌립니다. 성룡의 경우는 잘못 애석하게 여깁니다 하였다. 정은 황붕이 사내처의 종여서로서 반열의 뒤였으므로 미처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구성이 벌떡 일어나 그의 옷을 잡고 책망하기를 너는 사내에게 빌부터 청현직에 올랐지만 천의가 바로 지척인데 감히 사사로운 언어를 품고
군부를 속일 수 있는가 하고 끌어내리려 하니 황봉이 말하기를 감히 말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아뢰려고 한 것일 뿐이다 하고 서로 당기고 비틀기를 한참 동안 하는 것을 한국이 뜯어 말렸다. 신잡이 아뢰기를 여왕에서 전하는 말들도 이와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죄를 질 수는 없다. 천지귀신이 위에 있거늘 누구는 죄주고 누구는 보호하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하였다. 김억남이 아뢰기를 별난에 대응하는 방비가 매우 허술하여 적변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대신들은 다같이 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는 죄를 받고 하나는 면하는 것이 될 일입니까? 하고 신잡은 아뢰기를 죄는 비록 같다고 하지만 삼사와 이품 이상에게 물어서 처리해야 합니다. 승지들에게만 물어보고 대신을 파직시키는 것은 대신을 대접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하고 이 증언은 아뢰기를 대론이 먼저 이 사내를 논한 까닭은 환득환실하여 오랫동안 남의 원망을 쌓은 탓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환득환실이란 어떤 일을 가리켜서 한 말인가? 분명하게 말하라. 상벌은 분명히 해야 한다 하였다. 민준이 아뢰기를 삼사가 함께 의논하는데 유독 사내만 논하는 것은 그 뜻이 있을 터이니 삼사에 하문하소서 하고 이 증언은 아뢰기를 죄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말씀은 지극히 공변됩니다만 사내는 오랫동안 인심을 잃었고 유성룡은 사람마다 촉망하는데 함께 파직하신다면 인심이 반드시 놀랄 것입니다. 상이 이르기를 군사일을 원만히 하여 실패시킨 저는 성룡이 더 무겁다 하였다. 이 괴기 아뢰기를 군민에게 효유하시고 날이 아직 저물지도 않았는데 대신을 진퇴시킨다면 인심이 또 흔들릴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물어서 처리함이 가하다. 그러나 함께 주의 주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아뢰기를 성교가 지당하오나 이렇게 시국이 뒤수숭할 때에 하루 동안의 대신을 모두 재직시키면 옳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삼사의 장관과 정의 부미상을 불러들이라 하였다. 노직이 아뢰기를 사내는 젊은 적부터 청근하였으나 벼슬한 데 이미 오래되었으니 어찌 남에게 미움 받은 일이 없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옳다. 좋아해도 그 나쁜 점을 알아야 하고 미워해도 그 좋은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어찌 그러한 소인이 되기까지야 했겠는가 하였다. 노직이 아뢰기를 그 사람됨이 분명하지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것은 그렇다 하였다. 노직이 아뢰기를 지기가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어찌 비방이 없겠습니까? 하고 민주는 아뢰기를 어찌 까닭이 없이 비방을 하였겠습니까? 평소에 대신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고 또 그르친 일도 많으므로 사람들이 이 때문에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은 본시 분명하지를 못하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부름을 받고 들어왔다. 상이 이르기를 앞으로 나오라. 내가 정신이 피곤하여 다시 말할 수 없으니 주서가 물어보라 하니 주서가 사내와 성룡을 함께 주의주라고 전교했다고 설명하였다. 탁이 아뢰기를 종묘사직을 잘 지키지 못하고 어가가 파천하는 것은 그 죄가 대신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들 모두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나의 죄이다. 경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내가 물을 일을 각자 아뢰라 하였다. 이 헌국이 아뢰기를 신이 듣기로는 당초 성상께서 파천할 뜻이 계셨고 삼사의 장관이 한문 밖에 청대했고 종실도 왔었습니다. 이때 신잡이 입대에다가 나오면서 성상께서 파천하라는 전교가 계셨다고 했는데 영상은 아무 말도 없었고 좌상이 파천 계획은 사람들이 모두 분하게 여기는데 이 무슨 말인가 하니 영상이 밖으로 나오면서 옛날에도 잠깐 피한 적이 있었는데 어찌해서 꼭 만류해야 하는가 했습니다. 이때 간관이 이 말을 듣고 즉시 농계하여 만류하려고 하였는데 변보가 잇따라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간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사함도 있었는데 곤욕과 새로 hir란한 말을 어찌하여 말하지 않는가 하였다. 김찬이 아뢰기를 파천 계획은 처음에는 듣지 못했다가 이튿날 대가가 출발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간쟁하려고 성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만 마침 상께서 좌상에게 물으셨고 좌상은 이의 말이 과격하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그때 좌상의 말이 잘못이라고 여기면서 속으로 탄식했을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죄는 마땅히 같이 받아야 한다 하였다. 헌국이 상의 정교가 윤당하다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 적을 피하자는 논의는 영상과 좌상이 다를 바가 없었다 하였다. 괴기 아래기라 파천에 대한 논의는 영상으로 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쨌든 별난에 대응하지 못하고 적의 칼날을 받게 한 죄는 대신이 함께 져야 한다 하였다. 항응인이 아래기를 함께 죄 주려 주어서 면려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장년은 아래기를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대신들도 빛이 이른 급하고 지혜는 짧아 부등이 이런 계책을 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미리 막지 못하고 적으로 하여금 마치 무인 지경으로 들어오기듯 하게 하였으니 대신들이 어떻게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 적들을 한없이 우려했는데 도리어 내가 한 말을 비웃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성령 혼자 그 죄를 받아야 한다. 민폐가 된다고 하여 예비하지 않아 방비가 허술하게 된 것은 모두가 성령의 죄이다 하였다. 헌국이 아래기를 행제소에 대장이 없어 지난밤처럼 경동하여도 담당할 자가 없습니다. 육경 중에 장수의 지략이 있는 자에게 대장의 책임을 맡기소서 하니 상이 승지를 불러 이르기를 윤두수를 대장으로 삼고 그 휘하를 선발하여 오늘 저녁부터 즉시 호령을 시작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근수가 아래기를 대신이 없게 되었으니 이런 때 대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홍인상은 아래기를 너도는 말을 듣건대 이번 파천에 대하여 통분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이 파천 계획은 이 사내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가가 출발한 뒤로는 행색이 망극하여 사람들이 통분하게 여김으로 삼사가 아랜 것입니다. 유성룡의 일에 대해서는 신은 알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들의 의견이 이와 같으니 성령을 파직하라 하였다. 응인이 아뢰기를 신은 중국에서 왔습니다. 속히 자문을 보내어 급함을 알리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그렇게 하게 하였다. 응인이 아뢰기를 올적에 이 원익을 만나더니 하는 말이 서울의 한강에 도착한 전세는 호주에 이야기하여 대동강으로 옮겨 오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요새가 없고 임진강은 이미 지키고 있다. 전후 좌우 전지를 연결시켜야 하니 황해도 평안도의 병마를 전부 조발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이 계승부에 있었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병조조랑 구성을 파직시키고 소용하지 말게 하였다. 이는 양사가 전상에서 구성이 언관을 비난한 것도 채무를 잃은 것이라고 논개했기 때문이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3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이충원을 도성지에 이괴걸 동부성제 이정영을 계승부 유수에 지수했다. 이는 홍인서가 병으로 면직되었는데 전형이 전에 본부의 경력으로 있으면서 은택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3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이홍과 이항복을 시켜 왕자 신성군과 정원군을 모시고 평안도로 가게 하였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3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이날 황해도에서 6천여 명을 징병하였는데 종묘의 수복들과 밥 짓는 일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드디어 난동을 부려 칼을 뽑아들고 고함을 지르면서 전문 앞에까지 이르렀다. 상이 명하여 수복들의 머리를 베어 효시하니 제군이 잠잠해졌다. 기성 부원군 유홍, 이조 참판, 이항복, 신성군 이후, 정원군 이입과 먼저 평양으로 보내어 성지를 수리하게 함으로써 평양을 사수할 계획을 세우는 한편 평안도 병사를 불러 모아 어가를 기다리게 하였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3일 임술 여섯 번째 기사 도승지 이중원 좌승지 노지 우승지 신자 좌부승지 민준 우부승지 민여경과 양사의 장관에게 각각 한 작업씩 가자 하였다. 이보다 먼저 어가가 벽제에 이르렀을 때 호종원은 신하들에게 한 작업씩 가자 할 것을 명했으나 창조간에 미처 합의하지 못했다가 지금에 와서 행한 것이다. 상이 승리를 인견하고 이르기를 적세가 이러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니 민여경이 아뢰기를 사태는 급박한데 대신이 없으니 더욱 민망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혁명으로 제수하려고 한다 하니 증언이 아뢰기를 좌우 찬성과 3사의 장관은 모두 부르심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상이 부르라고 명하였다. 상이 다시 이르기를 대신이 공석 중이니만큼 상규대로 할 수는 없다. 오늘 의논에서 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이 괴기 아뢰기를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최항은 아뢰기를 직차는 논하지 않고 합당한 사람을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윤두스가 어떤가 하니 괴기 아뢰기를 윤두스는 재주와 역량이 있으니 어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김찬을 아뢰기를 대신을 첨가해 쓰는 것은 마땅히 상의 뜻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윤두스로 하고 그를 대신할 대장은 다른 사람으로 하라 하니 황과 충원이 아뢰기를 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괴기 아뢰기를 위망이 눈앞에 닥쳤는데 임금과 신하 사이에 무슨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대저 인심을 수습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근래 궁인들의 작패가 심해졌습니다. 내수사 사람들이 거짓 국물이라 칭탁하여 백성들에게 원망을 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변이 생긴 까닭도 다 왕자 궁에 있는 사람들의 작패에서 연유된 것으로 인심이 원망하고 배반하여 외와 한마음이 된 탓입니다. 듣기로는 우리는 너희들을 죽이지 않는다. 너희 임금이 너희들을 학대함을 일으켜온 것이다. 라고 하였고 우리 백성들도 외인도 사람인데 우리들이 하필 집을 버리고 피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고 합니다. 작패한 내수사의 사람을 못 빼고 또 오랫동안 쌓인 평안도의 포흠을 면제해 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작패한 사람을 하옥하여 신문한 뒤에 조처하라 하였다. 괴기 아뢰기를 서울의 시장 사람들은 태연하게 옮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상도 사람들이 다 배반하였는데 사실인가 하였다. 또 괴기 아뢰기를 김수는 감사로서 도민의 원망을 받고 있으니 장차 보존할 수 없는 형편인데 대신들은 실성한 듯이 머리를 쓰고 앉아만 있으니 인심을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김수는 재직시키는 것이 마땅하여 이광 전라감사는 역시 하는 일이 없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충청감사 역시 멀리 공주로 피신했다고 한다. 유식한 사람도 오히려 이러한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겠는가 하였다. 유홍이 아뢰기를 듣건대 대가가 떠난다고 하는데 내 행은 조용하게 먼저 떠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가가 떠난다는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대관 이 봉정이 아뢰기를 나인들이 행장을 꾸밈으로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니 상이 금지시키라고 명하였다. 김찬이 아뢰기를 전에 작패한 국노를 수금하면 민심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시장 사람들의 배반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이는 무역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고 하니 이 일은 한두 관인이 한 짓이지 어찌 모두 그러겠는가 하였다. 홍인상이 아뢰기를 김공량이 총위를 받고 있는 김빈의 오빠로서 내외로 교통하여 외람된 짓을 마구 함으로 옥당이 차자를 올려 논박하였었다. 작패한 정상을 성상께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요즘 여황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극도에 달하여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는 맛까지도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미열한 자여서 분수에 넘치는 일이 없지 않다. 이 외에 별다른 일이 있는가 하였다. 찬과 객 및 인상이 아뢰기를 신들은 위급하고 어렵게 되자 비로소 아뢰는 것입니다만 한간에서는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직은 아뢰기를 평소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에 와서야 말씀드리니 신들은 수고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들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러나 사람들의 말이 어찌 다 사실이겠는가. 그래 어떤 일을 저질렀다고 하던가 하였다. 괴기 아뢰기를 사람들은 모두 다 공량을 못 뺀 뒤라야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 임금 중에 총회를 끄는 임금도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공량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다. 죄는 반드시 적중해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의 말이 어찌 다 사실이겠는가 하였다. 괴기 아뢰기를 인정이 이와 같던데 어찌 헛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인상은 아뢰기를 지금은 한시가 급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개 공량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하였다. 인상이 아뢰기를 뇌물을 받은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이 여기에 이르렀는데
숨겨서 되겠는가? 바깥에 나가 있는 제상도 오히려 친구의 청탁을 받았을 경우 소문이 퍼지는 법인데 공양은 별로 그런 일이 없다 하였다. 찬과 계획 및 인상이 아래기를 성상께서 모르시지만 공양이 참으로 그런 짓을 했습니다. 하고 계획은 또 아래기를 종류에 방이 붙었었는데 이 사내와 공양이 서로 친밀하게 아첨하는 모습을 그린 방이었습니다. 이것은 미움받은 것이 극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룡길은 평의지가 간사히 염려된다고 하였는데 김성일은 좋기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수길이 중국을 병탄할 수 있다고 보는가 하니 계획이 아래기를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국군은 금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축년, 역옥대, 역적들의 공초에 여립이 늘 점치기를 경인년은 보통으로 길하고 임진년은 크게 길하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국군은 불길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의 실국은 다른 죄가 아니라 명나라의 충절을 다하느라고 미친 외적에게 노여움을 산 것이다 하니 승지 이 충원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저기 하신 후 25년 동안 항상 정치에 골몰하시고 황음한 적이 없었으니 적세가 제 아무리 지성해도 사대부 중 한 사람도 적에게 항복한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천의와 인심을 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멀지 않아서 신들이 궁정을 깨끗이 청소하고 전하를 모시고 환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3일 임술 7번째 기사 보독 심대를 파견하여 양남의 근왕병을 징발하여 와서 구원하게 하였는데 이르지 않았다. 이때 전라도 관찰사 이광이 병사들을 이끌고 올라오다가 공주에 이르러 경성이 벌써 함락되고 대가가 서쪽으로 거둥했다는 소문을 듣고 드디어 병사들을 철수하여 본진으로 돌아갔다. 상은 날마다 남쪽을 바라보며 원군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충청도 관찰사 원선각이 역시 오지 않았으므로 개탄한 지 오래다. 보덕심대가 입대한 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남쪽으로 떠나 이광에게 명을 전달하겠다고 자청하니 상이 매우 기뻐하면서 심대에게 이르기를 경이 남쪽 군대를 불러온다면 국가를 경과 함께 하겠다 하고 당상관으로 승직할 것을 명하니 심대는 울면서 굳이 사양하였다. 이때 도로가 끊겨 사람들은 모두 위태롭게 여겼으나 심대는 비분강개하여 조강을 거쳐 바다를 이용하여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광 등을 만나 대의를 들어서 질책하니 이광 등이 드디어 윤성곽과 더불어 병사를 합쳐서 북상하였다. 심대는 마침내 평양에서 복명하였다. 참 대신들은 그래도 맞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3일 임술 8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상이 먼저 직접 교수를 써서 우승지 신잡에게 주면서 가서 경성의 사민들을 깨우치고 또 유도 대신 이 양원과 도원수 김명원을 효유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파주까지 와서 경성이 이미 함락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가지 않고 되돌아왔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3일 인술 9번째 기사 적이 경성을 함락시키니 도 검찰사 이양원 도원수 김명원 부원수 신각이 모두 달아났다. 이에 앞서 적들이 중주에 도착하여 정예병을 아군처럼 꾸며 경성으로 잠입시켰다. 왕의 파천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염탐한 뒤에 드디어 두 갈래로 나눠 진격하였으니 일군은 양지 용인을 거쳐 한강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일군은 여주 이천을 거쳐 용진으로 들어왔다. 적의 기병 두어 명이 한강 남쪽 언덕에 도착하여 장난삼아 헤엄쳐 건너는 시용을 하자 우리 장수들은 얼굴빛을 잃고 부하들을 시켜 말의 안정을 않도록 명하니 군사들이 다 붕괴하였다. 이 양원 등은 성을 버리고 달아났고 김명원, 신각 등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였으므로 경성이 텅 비게 되었다. 저기 흥인문 밖에 이르러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시설이 모두 철거된 것을 보고 의심쩍어 선뜻 들어오지 못하다가 먼저 십수 명의 군사를 뽑아 입성시킨 뒤 수십 번을 탐지하고 종루에까지 이르러 군병 한 사람도 없음을 확인한 뒤에 입성하였는데
발들이 죄다 부르터서 걸음을 겨우 옮기는 형편이었다고 한다. 이때 궁궐은 모두 불탔으므로 외적 장수 병수가는 무리를 이끌고 종묘로 들어갔는데 밤마다 신병이 나타나 공격하는 바람에 적들은 경동하여 서로 칼로 치다가 시력을 잃은 자가 많았고 죽은 자도 많았었다. 그래서 수가는 할 수 없이 남별궁으로 옮겼다. 이것은 한 고조의 영혼이 왕망에게 위험을 보인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3일 임술 10번째 기사. 양사가 이 단해가 먼저 파천을 주장했다고 합계로 논박하여 먼 곳에 찬출할 것을 청하니 상이 삭직을 명했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3일 임술 11번째 기사. 최흥원을 좌이정에 윤두수를 우이정에 제수하여 인견하였다. 윤두수가 입대하여 사면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비상시에 사피할 수 없으니 하고 싶은 말을 하라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시급히 여건을 정해서 요동에 보낼 자문을 급송하여 이 급한 변을 알릴 것이며 또 파직된 사람도 물러갈 수 없다는 내용으로 승전을 받들어 교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신으로서 행지서에 의지하는 사람은 벌을 주어야만 국체가 섭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거행하도록 승제에게 명했다. 두수가 아뢰기를 신이 호위 대장까지 겸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두수로 하여금 대행자를 추천하라고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유홍이 중신이어서 맡을 만한데 평안도에 가 있으니 항응이니 가합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시장 사람들이 다 적에게 부역한다는데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어찌 색다른 무리들과 더불어 상종할 리가 있겠습니까? 필시 잠상인들의 소행일 것입니다. 성상께서 아무리 멀리 가신다고 해도 적은 반드시 따라올 것이니 이곳에 머물러서 방비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상이 두수로 하여금 편의대로 종사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3일 임술 2번째 기사. 승지가 청대하였다. 이 충훈이 아뢰기를 왕자께서 나가셨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평양으로 갔다. 적들이 차츰 가까이 오는데 여기에 남아있어도 무방하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3일 임술 13번째 기사. 신잡이 들어왔다. 상이 인견하고 하문하기를 적세가 어떠한가 하니 잡이 아뢰기를 요심 아래 해음령에 도착했다가 도로 동파로 갔는데 이가 성은길 등이 적을 방어하지 못하고 다들 이미 후퇴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이 이미 강을 건넜는가 하니 잡가 이 상홍이 아뢰기를 어제 저녁에 이미 입성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곳에서 무엇을 하겠는가 속히 피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니 잡가 상홍이 아뢰기를 오늘 아침 장계에 오늘 떠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오늘은 미처 떠날 수 없으니 내일 조용히 거둥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늘 떠나 금교에 가서 자려고 한다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밤에 떠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겁을 먹으면 뜻밖의 변이 생길지 모릅니다. 내일 일찍 떠나셔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다른 말 하지 말고 속히 출발하라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산을 거치지 않고도 다른 길이 있는가 하니 상홍이 아뢰기를 용천에서 자비령을 넘는 길이 있으나 천험입니다 하였다. 상이 다시 이르기를 평양에 닿을 수는 있겠는가 하니 잡이 아뢰기를 여기서는 조치할 수 없지만 서경으로 행행하신다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상호도 아뢰기를 신이 서경을 봤는데 역시 천험입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먼저 황해 감사를 보내어 일로에 계유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경동된다면 사람들이 틀림없이 놀라서 흩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상은 나가서 모든 일을 정돈시키라 하니 상홍이 아뢰기를 경성의 부고는 이미 전부 다 버렸으므로 적들은 얻은 것이 없을 것이어서 틀림없이 서둘러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그렇겠다. 속히 나가 이를 서두르라 하였다.
곽이 아뢰기를 출성하는 날 이미 옥문을 열었으니 이미 이제 지나는 곳마다 살인범과 도적 이외는 모두 석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과 의논해서 처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3일 임술 14번째 기사 3사가 합계하여 김공량의 효시를 청하니 상이 답하였다. 김공량이 어제 정사를 어지럽힌 일이 있는가? 언제 정사를 어지럽힌 일이 있는가? 외변이 어찌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나겠는가? 처벌은 죄에 맞아야 한다. 그러니 우선 가두어 두라.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3일 임술 15번째 기사 상이 김명훈의 군사가 패배했다는 말을 듣고 포시의 계승부를 떠나 밤에 금교역에 도착하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상이 금교역을 출발하여 흥의 역의 평산부에서 주정하고 저녁에 보산관에 이르렀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4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승지와 비병사 당상을 인견하였다. 윤두수가 아뢰기라 중로에는 신할과 황윤용과 해주 목사 등이 병사 1,000명을 이끌고 가게 되어 있으니 다시 대장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대가가 보산관에 닿는다면 매우 편하실 것입니다. 하고 이 헌국은 아뢰기라 해가 바야흐로 길어지니 안성을 지나 용천에서 자고 내일 황주에서 자면 모레는 평양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길을 가기에만 힘쓰시고 음식을 드시지 않으신다면 옥차가 상할까 염려됩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난을 당하면 임금은 마땅히 전리해야 하고 신하는 마땅히 사직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성상께서 요동으로 건너가실 계획을 세우지 않으신다면 신들이 어찌 감히 치첩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천한이 초췌함을 보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걱정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기서 용천이 얼마나 남았는가 하였다. 노직이 아뢰기를 저 물역에 들어가게 된다면 인마가 다 굶게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가다가 보산에서 묵자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마땅히 황해 감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고 김응남은 아뢰기를 지나는 곳마다 백성들이 모두 눈물을 짓는 것을 보니 인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고려의 현종은 거란의 침입을 받아 나주로 파천하였으나 결국은 중흥을 이룩했습니다. 도성은 이렇지만 평양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하고 헌국은 아뢰기를 밤이지만 용천까지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두수가 또 아뢰기를 용천까지 가면 사람과 말이 다 피곤하여 변이 있게 될까 염려됩니다. 하고 정장년은 아뢰기를 사람과 말이 지친다면 곤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갓 의논들만 할 것인가 하였다. 홍인상이 아뢰기를 황해도 인심이 흐트러지지 않은 것은 수령이 감사의 명을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잘한 것이니 은전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화문하기를 대동강 상류에 다른 길이 있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3등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고 이 중원은 아뢰기를 평안도는 험한 곳이 3군데 있는데 성천, 평양, 영변이 그곳입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우리가 한 발짝 물렀으면 적들은 한 발짝씩 따라오기 마련인데 신탈이 나가 싸우지 않고 그냥 왔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들로 하여금 오지 못하게 하라. 경들은 아직 경성 소식을 못 들었는가 하니 중원이 아뢰기를 적병이 동대문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영로가 단절되었으니 사람을 보내어 탐지해 오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하문하기를 적병이 얼마나 되든가 절반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그 말의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내 시위나 사복은 오로지 견마에 관한 일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다들 도망치고 단지 이마 사인만 남았습니다. 경기 감사를 시켜 잡아 보내게 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해감사 조인덕은 가자하고 이마 김응수 오치우는 동반에 사용하라 하니 증원이 아뢰기를 어찌 자빈을 동반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어지러운 때이지만 명기를부터 먼저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성제의 말이 옳다. 그러나 지금은 상규를 지킬 수만은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상이 이른 아침에 보선을 떠났다. 비를 맞으면서 안성을 지나 용천에서 주정하고 해질역에 봉산에 닿았다. 이날 140일을 달렸다. 상이 용천현 대청으로 나아가 좌이정 최흥원, 우이정 윤두수, 좌참찬 한흥인, 예조판서 정창년, 우부승지 민여경과 가주수 박정현, 검열 김의원을 인견하고 저기 서울 근처에 있으므로 박물을 갖고 갈 수 없다는 뜻으로 예부에 이자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병조판사 김영남, 부호군 이천, 주화승지 노지, 검열 김선녀, 김의원 등을 인견하고 두루 나루를 파수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두기 나루를 파수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이 천이 아래기를 불과 5, 6천 명만 있으면 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군사들이 모두 농부여서 훈련이 되지 않은 점과 또 소신이 직급이 낮기 때문에 신이 영소를 한다면 반드시 허물어질 것입니다. 적도 장기라고는 별로 없고 오직 철환과 단병뿐입니다. 생우피로 방패를 만든다면 철환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각골에서 때맞춰 만들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마름새는 황해도에서 만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양에 도착하시거든 장병들에게 명하시어 민가를 약탈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이 천이 거느릴 군대가 없으면 본도의 군대를 거느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이 천이 아뢰기를 황해감사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들과 의논하여 이 천의 말대로 시행하라 하고 수를 하사한 후 파하였다.